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자, 요새 에사비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. 에사비? 이게 뭘까? 애플 사이다 비네거의 약자입니다. 자, 이게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자, 이거 과연 어떨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자, 애플 사이다 비네거, 뭐 사이다? 이거 뭐 음료수 같은 건가? 사이다는 아니고요, 비네거, 즉 식초입니다. 한마디로 사과로 만든 식초인데요. 자, 이 에사비가 일반 식초랑 다른 점은, 일반 식초는 걸러서 만드니까 좀 하얗게 투명하게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에사비는 그 사과를 그대로 좀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과 향이 진하게 좀 남는 면이 다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 에사비가 만들어지면은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, 이걸 물에 타서 희석을 해서 먹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에사비가 과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까요? 자, 일단 싱가포르 대학의 2016년도 연구에서는 이 에사비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고요. 또 아바주 윤디사퍼 대학의 2017년도 연구에서도 인슐린 활성도를 높이고 또 혈당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혈당이 낮아지면은 인슐린이 좀 덜 분비되고요, 그러면 지방 합성도 덜 활성화 되겠죠. 자, 여기에 더해서 2009년도 일본 연구에서는 175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연구를 하였는데, 하루 한 스푼 에사비를 먹은 사람은 1.2kg 정도, 그리고 하루 2스푼 먹은 사람은 1.7kg 정도가 감량되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장 지방까지 좀 같이 줄어들었다고 해요. 자, 사히드 베헤스티 의과대학의 2017년도 연구에서도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12주간 에사비를 먹은 사람은 4kg, 안 먹은 사람은 2.3kg가 빠져서 거의 2배 가까이 체중 감량 차이가 났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에사비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일단 그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, 만약 이게 효과가 있다고 쳐도 그 원리는 도대체 뭘까요? 자,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2004년도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을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에사비를 섭취해주면 인슐린 민감도를 19에서 34% 정도 증가시켜서 혈당을 크게 낮추고 대신 인슐린 활성도는 또 높여준다고 합니다. 즉, 에사비가 이 인슐린의 활동이나 뭐 활성화 이런 것 등에 영향을 좀 미쳐가지고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게 하거든요. 그리고 혈당도 같이 좀 낮춰준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많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요,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지방 합성이 그만큼 활성화됩니다. 그런데 에사비는 이렇게 가는 거를 막아준다고 하니까,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또 2005년 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단에 이 에사비를 같이 먹었더니 포만감이 증가해서 하루 종일로 따졌을 때 200에서 275칼로리를 덜 먹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 크게 볼 때 인슐린, 혈당 조절, 포만감 등에 영향을 미쳐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런 모든 결과들의 핵심 성분은 뭐냐면 이게 에사비 안에 있는 아세트산인데요. 사실 이 아세트산은 에사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, 다른 식초들에도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여기까지 봤으면 당장 에사비를 사러 가야겠네요. 잠시만요. 일단 분명히 아셔야 될 게, 이 에사비는 절대 만능약이 아니고요, 어느 정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효과는 아닐 수도 있어요. 일단 3, 4개월 동안 꾸준히 이거를 했을 때 1, 2kg 정도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건데, 이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리고 혈당도 막 무슨 약처럼 엄청 크게 낮춰주는 그런 게 아니고, 어디까지나 음식으로서는 좀 혈당을 낮춰줄 수도 있다, 그냥 그 정도 이야기까지입니다. 자,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단점들도 있어요. 자, 일단 에사비를 좀 많이 먹게 되거나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1번, 치아의 에나멜질이 벗겨진다. 자, 참고로 이 에나멜질이 벗겨지면요, 충치가 잘 생기게 되거든요. 이 에나멜이 뭐냐면 우리 치아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건데, 이 에사비가 산성이라서
이게 녹습니다. 자, 그리고 2번, 위산 역류가 될 수 있다. 자, 보통 에사비처럼 산성인 음식물들은요, 위식도 역류증을 악화시킬 수 있죠. 자,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 에사비 먹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비슷한 원리로 이 목에서 넘어오는 기침이나 목 쪽이 약하신 분들은 이 에사비가 그 부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3번, 만성 신장 질환자는 이거 에사비를 먹으면 안 좋습니다. 자, 신장에서 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. 따라서 만성으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4번, 이뇨제나 인슐린 등의 복용약과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. 자, 이 외에도 몇몇 약이 이 에사비랑 같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에사비를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요. 만약 약을 드시고 있는 게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뭐 물론 이런 문제들은 또 적당히만 먹으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아까 그 약 문제들 빼면요. 자, 그러면 적당량은 어느 정도냐? 자, 적당량은요, 보통은 한 스푼 정도를 먹을 때 물에 희석해서 하루 한 번 정도 마시면 됩니다. 이게 근데 한 스푼이라 해도 뭐 숟가락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고, 뭐 국자를 쓰실 수도 있고, 근데 이제 뭐 구체적인 용량을 좀 다양한 편으로 볼 수 있는데, 이게 정확한 용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애매해요. 그래서 5에서 10ml 정도를 매일 드시는 경우도 있고, 뭐 15에서 30ml 정도를 매일 드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요,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먹어본 후에 뭔가 이렇게 이상 증상이 있나 없나를 유심히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, 그럼 당연히 줄이거나 아예 안 드셔야 될 거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물을 정말 많이 넣어서 희석을 잘해서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, 그럼 일단 무조건 복용 중단하시고 주치의와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사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. 자, 에사비가 어느 정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, 이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아주 약간의 약간 밀어준다, 그냥 이 정도 도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에사비는요, 어디까지나 식품이지 의약품은 아닙니다. 정말 힘드신 분들은 그렇다면 에사비에 기대지 마시고 차라리 처방을 받으러 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. 또 이 에사비가 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이 정확한 사용법을 지켜서 내가 봐가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케바케가 좀 커요. 그래서 내가 먹어서 몸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단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트산이 있는 다른 식초들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에사비는 사과가 좀 그대로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향미 등이 살아있어서, 그리고 또 유산균 부분에서 좀 다르다는 점은 말씀드릴게요. 또한 애초에 다른 식초들은 이게 마시는 용도가 애초에 좀 아닌 애들도 있거든요. 이왕 드실 거라면 남들도 이미 많이 먹고 있고 애초에 좀 마시는 걸로도 이미 검증이 된 에사비를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요,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